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오늘은 시장님 당선 1주년 관련 소회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기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네, 어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 서보기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1주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남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저 6월 1일 해마다 돌아오는 6월 1일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생애 처음으로 오늘 같은 6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꿈에도 그려본 적조차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 1일이 바로 지방선거 세종시로서는 제4기 시장을 뽑는 또 지방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 날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생각을 하면 감회가 깊고 여러가지 무량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1년 동안 저도 시장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저의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여러저러한 얘기는 또다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그때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하다면 특별하달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신중한 사안이라서 좀 원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1년 전 오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구상해왔던 세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처음으로 당선되어 감회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4대 세종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는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를 제 시정 슬로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어렵고도 힘든 길이었지만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이뤄왔습니다. 그간 취임 1년 선거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 취임 1주년에 지음하여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당선 1주년을 맞아 우리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습니다.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하여 국가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확정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 전략 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의 법적 주의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하며 목표했던 국가균형 발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때로부터 만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이면 헌재의 윌리언 결정으로부터 이 특별조치법이 다시 법이 바뀐 또 20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서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더 씌워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회와 우리 사회가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쳐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구체적 방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 호주, 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국회를 상하, 상원, 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서 외교, 국방, 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장소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국민 의견을 받들어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 발전 실현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의 여야 정치권에도 제안합니다.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합시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시민단체들도 모두 같이 합류하는 저희 제안에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서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의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 관할 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첨단 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 산업 등을 육성하여 도시 자족 기능을 보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는 이유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수도 개헌에 쏟는 열정과 신념, 헌신이 세종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저 역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안한 이 미약한 시작이 미래전략 수도 세종이라는 창대한 미래를 향한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그 언론인 분께서는 그 손을 들고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MC 김 기자님. 네, MBC 김현미 기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개헌 논의를 이제 시작하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는데요. 개헌은 그동안 이제 한 5년 이상 세종시의 가장 큰 최대 현안으로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제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어떤 국회나 정치권에서의 공감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배경에 어떤 정치권, 특히 이제 중앙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공감대가 사전에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동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개헌 문제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치권과 또는 국회 측이나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수도라는 우리 세종시의 비록 자치단체장이지만 저는 당사자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건설되고 난 뒤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늦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동안 지난 시정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성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과 그거에 대해서는 내심 굉장히 공감한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이했고 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거의 확정적으로 온다고 되어 있는 이상은 미룰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촉구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세종해설의 유 기자님. 예, 세종해설의 유영기입니다. 그 개헌 제안을 좀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에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중앙당 어느 선까지 이제 협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산이나 국회에서 반응이 없다면 외면한다면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이 논의 가지고 제가 협의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영원했던 행정수도를 이제 다시 재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뭐 대통령실이 됐든 용산이 됐든 국회에 됐든 지도부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계기로 맞을까 합니다. 예, 서초중권 기자님. 네, 타임스의 서중권입니다. 우선 최 시장님 출범 1주년 반갑고요. 건강까지 이제 하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1년을 그런 과정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큰 그 과제를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는 우리 국가 미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세종시가 이렇게 미진한 것도 헌법적인 또는 법률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졌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큰 과제를 던짐으로 해서 한 것까지 굉장히 그 놀라운 발전이라 생각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회의 사당이나 제2집무실도 늘 정치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용당해 왔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헌법 그 전면 개정은 시사용 입법 개정은 더 큰 무게를 안고 있는데 지금 앞에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당이나 정치권의 어떤 큰 긴밀한 협조 또는 어떤 내면이 없이는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것이 정말 논의가 되고 또 전면 개정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에 많은 과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서 이것을 꼭 성취하겠는가 이런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시장으로 돼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는 기치를 내걸었고요. 이 기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씩도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같은 말을 드렸지만 창조와 도전이 뭐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걸어왔던 길, 누가 만들어놨던 길, 누가 해주는 길을 따라 걷지 않겠고 제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기분으로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 창조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민들의 염원으로서 쭉 추진해 왔고 그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마침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기회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권에도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개헌 문제, 특히 세종시에 관한 개헌에 관한 문제에 입장 표명해 달라.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새로 밝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헌 문제를 가두로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과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세종시를 위해서 걸었던 KTX 역사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무료화라든가 정원도시 강남에 열겠다는 거 정치권이나 중앙부처 협의하면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여민일보 김 기자님. 네, 여민일보 김하영 기자입니다. 우선 최민호 시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많은 공약 중에 혹은 지금 진행 중인 공약 중에 최고로 잘하시고 계시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시장 문턱이 높다고 하십니다. 또 오늘 이후로 경제부시장님이 사임하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경제부시장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시민들과 소통하시는 정무 부시장님 체제로 다시 돌릴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잘한 공약 중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잘했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완공을 했다 아니면 성취했다라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그동안에 가장 그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해결해 주길 바랬던 부동산 규제 3중 규제 완화, 이제 다 완화됐습니까?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세종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작년에 해결을 했고,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더 큰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엠버스를 도입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봤던 영인전도 저희들은 더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는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제일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약속한 공약들을 임기 내에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이 뭐 약하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소통을 하면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가 보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세종시장으로서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어떤 시장으로서 기억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어떤 기자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제시장으로 시작해서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했습니다. 세종시의 정무적인 무슨 소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데 경제적인 요소를 결코 해결됐거나 관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또다시 검토할 때가 되면 유연하게 대처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준배 부시장이 그만뒀다 해서 경제부시장을 바꾼다든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OTN 임 기자님. 네,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그 행정수도 원팀을 말씀하셨어요. 뭐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회단체나 그 시장님께서는 하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답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시는지 그거에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요? 제가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가요? 아니 이제 시장님께서 저야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한다는 그런 이춘희 시장 때에도 줄곧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도 계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이다, 시민단체다, 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그분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맞잡고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는 그 개헌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연합뉴스 이 기자님. 예,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세종시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 취임 1년을 맞아서 내부적으로 인적 개편, 정부라는 개편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경제부시장 계속 경제부시장 이름으로 계속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은 후임 경제부시장 인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급 정책특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금 선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생각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제부시장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경제를 또 쓰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제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부시장이 그 경제 업무를 총괄하거나 또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가 됐든 간에 경제에 치중을 해달라.
경제에 열정을 쏟아달라라고 주문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한다면 경제에 온갖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지금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특보는 공모를 했습니다. 상급자리인데 그동안 행안부하고도 절차상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지금도 임용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면접을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면접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보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그 인수위 마지막 기자회견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이 제게는 강렬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실국장들의 책임 경영제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그 시정을 펼쳐오시면서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의 책임 경영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 인사가 5급 이상이 7월 30일, 6급 이하가 8월 30일로 아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조직 개편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헌 얘기하다가 우리 실국장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국장 책임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세종시의 실국장들은 제가 듣기적으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책임을 짓기보다는 저는 권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실국장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최대한의 권한도 주고 또 의사도 존중하고, 그렇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정 전반에 관한 그 큰 아젠다에 가서 호흡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는 실국장들한테 정말 많은 재량을 주고, 인사에 있어서 가장 책임제 논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도 실국장들의 우선하는, 실국장들이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저는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인사, 6월 말고 정기인사라는 것은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명예퇴직이나 공무원수 하시는 분이 6월 말, 12월 말로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리가 비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사는 그 또한 우리 실국장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실국장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실국장의 권한과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예요. 저한테 잘 보여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실국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은 정책을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 아마 실국장들이 선택할 것이고 저는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네,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예, 최종현 기자입니다. 이제 조직 문제까지 와서 이게 이제 경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지만,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아주 열악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도대체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지적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이제 자족 기능을 갖다가 이제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남은 3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자족 기능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데 줄여가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세수가 덜 거친다 그런 말씀 주장하신 거죠? 돈이 없다고. 돈이야 어디는 돈이 충분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덜 거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저희들이 좀 알뜰하게 써야 될 필요가 절실하고요.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세종시장에 취임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긴축 재정을 하겠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더 변할 이유도 없고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 건물을 신축하는 예산은 전부 다 저희들이 보류시켰고 그거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지만 여민정같이 우리 소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산은 그거는 알뜰하게 쓰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편성해 왔고요.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300억의 그 세종시 부채를 갚았습니다. 뭐라고 하냐. 세수가 아니라 부채를 갚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건 뭐 여전히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요. 다만 자족기능이라는 게 말이 간단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세종 시민들께서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자족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직장이 없으면 다른 데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다면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업 유치에 계속 열정을 쏟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 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또는 정원도시 박람회도 사실 그 정도의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금빛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컨벤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저의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기치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동안 이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2, 3기 시정 때 항상 모든 이제 사업이나 행사에 앞에 붙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숨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당시에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과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이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을 하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 이제 여야 막론에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성함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단체 명이라든지 참여를 같이 했으면 어차피 제안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뭐 기관이나 단체를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도 계속 행정수도 완성,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시민단체에서부터 아주 그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택시에도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제가 봤고요. 또 어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바로 출입문에다가도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 이렇게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보아왔습니다. 뭐 그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 뭐 저는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조직력이라든가 구성원이 상당히 빈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찬성하고 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어떤 조직력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어느 뭐 정권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시민의 영혼이 모여지는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또 국민의힘의 시당위원장, 유재화 시당위원장과 같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종바람이 박 기자님. 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이런 굵직한 발표를 오늘 해주셨는데요. 이런 굵직한 발표가 나올 때마다
환영과 반대 측에서 동시에 들고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세종시의 부동산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죠.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이 몇 단위에서 행자부에서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갖고 왔을 때 최종 결정을 위해서 장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딱 한 분의 장관님이 그 비싼 동네에 이 동 가져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한마디로 다시 재정비가 되면서 못 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남면의 일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반대가 되는 거, 앞서서 질문들 하신 기자님들도 그럼 당 차원에서 미리 협의가 좀 되었으면 그럼 가능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려가 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자족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 모든 기업체가 내려오고 하면 인구도 늘 수 있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비어있는 삼중 규제가 없어졌는데도 비어있는 점포는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사를 오고 싶어도 비싸서 못 온다는 게 한 70~80% 오고 싶은 사람들은 못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헌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당사자이기는 하겠죠. 세종시장으로서. 그래서 이 개헌의 문제를 제가 촉구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앞장설 수는 있지만, 제가 책임 있게 지금 정당 책임자로서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라는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8년 동안 우리 이춘희 시장 계실 적에도 개헌 완성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아파트값이 올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태년 당시 원내 총무께서 옮기겠다 하고 여당의 원내 총무가 얘기했을 때는 부동산 그때 가격이 크게 요동친 적이 있죠. 어떤 책임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책임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헌 부동산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요동치겠나라는 생각은 그렇게 썩 짐으로 좀 들지 않네요. 아파트 가격 문제인데, 아파트 가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올라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적당히 오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시면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내 집 마련해야 한다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오르는 것도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서 좋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시종일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굿모닝 충청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 박수빈 기자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행복청이 이제 예전보다는 역할이 약간 맡은 역할이 좀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인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복청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려 하고, 또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헌 준비를 하실 때 뭔가 행복청과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도 물어보려고 하고, 또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정계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이제 2029년까지 문을 못 낼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이거 두 개의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관련해서 다중 밀집 행사 매뉴얼 보도자료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타시도 사례를 좀 참고한 적이 있는지, 진해 군항제 알다시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린 축제인데 AI를 사용해서 군중들을 좀 해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CCTV 사업을 진행한 바 있거든요. 이걸 또 세종시에 들여오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행복청과의 역할 분담 말씀이신데, 저는 행복청이 우리 2030년까지 인구 50만이 달성될 때까지 행복청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행복도시의 역할과 노고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2030년이라고 딱 못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도시 건설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행복도시는 그때까지 계속 존속하면서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 전에도 꼭 1년 전입니다만 누가 똑같은 질문을 하신 지역이 있어요. 세종시장이 되면 행복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행복청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청 이제까지 잘 해왔고 2030년까지 해야 할 일을 착실히 하면 그건 국가기관으로서 임무인 것인데 그거를 세종시장이 됐다 해서 뭐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행복청하고의 개헌 문제는 상의할 일이 아니죠. 행복청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정무적 선택을 받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의사당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직 세종의사당 문제가 지금 규칙이 통과되지를 못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세종시를 우리가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는 이런 태제를 염두에 둬가면서 그 문제도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발언이 뭐 지방에서만 끝날 수도 있고 중앙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진다면 국회 규칙이나 하는 문제도 개헌과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국회의사당은 우리 세종시민과 충청권 전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조속히 법대로 이전되기를 바라고 그건 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전관리 말씀하셨는데 뭐 AI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일보 임원승 기자님. 매일일보의 이현승 기자입니다. 우선 당선 1년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선 8기 시정 4기를 이끌어 오시면서 소감 한 말씀과 여러 가지 오늘 정책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 과제 한 개만 들어주십시오.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1년 지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드릴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지나간 일 자꾸 곰씹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그 세종시의 시정 4기로서의 저의 철학과 또 세종시에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해봤고 그 고민에 따라서 내세운 정책을 준비해왔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걸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통한 새로운 2년차를 맞이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소감이고요. 지금 세종시 현안 과제로 가장 큰 것은 역시 국회의사당 조기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조기 이전하는 문제고요. 지난번에 일요일 날이었나요? 강준현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 뵀습니다. 국회의사당 문제도 여야 간에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하자라는 그런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교부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세종시의 교부세가 좀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종시 특례법상 3년간에 한해서 교부세 25%를 추가해 주는 그런 법안이 올해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2030년까지 연장해 달라라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원 문제입니다. 그 지방법원, 행정법원도 우리가 지금 제가 법원 행정처장도 만났고
또 국회 여러 법사위원장님 만나고 다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이에요. 예산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세종시에 법원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견안으로 우리 유대회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앞두고 종합운동장, 종합경기장 건설을 지금 시급한 문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2025년도에 우리 세종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대형 이벤트로서 정원도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구매일 신 기자님. 네, 중구매일 신서희 기자입니다. 저는 그 예산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추경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보니까 주요 현안 사업이 1,397억 8,200만 원이고 시장 공약 사업이 142억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고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이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인지. 그럼 별도로 하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추경 예산 내역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도일보 민금희 기자님. 네, 정원도시 박람회에 대해서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시만의 가장 특화된 수도권 주변에 250만이라는 인구에 대한 가장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는데 세종시만의 가장 특별한 가능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실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갈등 체계나 위험 요인 중에서 환경단체나 예산 확보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복청으로부터 우리가 세종시로 이렇게 받을 예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순천만 경우에는 7개월 해서 이제 1,000만 명 정도의 관광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만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우에 세종시 경우에 민간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도시휴양센터에서 보면 이조차도 숙박시설에 대한 게 부재, 세종시 하면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순천만 경우도 주변 상업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유지 부분이 부족해서 많이 이제 주변 도시로 대도시로 흘려보낸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원도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세종시만한 정원도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리 많지 않다. 거의 전국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중에서 녹지 비율이 53.7%인가요? 53~4%가 되는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설계할 때부터 세종시는 녹지를 굉장히 중시해왔던 도시고 지금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른 도시를 가시다가 우리 지역을 가보면 가로수나 녹지가 많다는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원도시의 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도시 속의 정원이 아니라 정원 속에 도시가 있다라는 컨셉으로 저는 세종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경도 우리가 잘 개발하면 제가 금빛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만 금강경도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고요. 중앙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호수공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국립수목원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동면에 있는 베아트리 파크 그리고 중앙 청사 옥상에 있는 그런 공중정원, 옥상정원 그리고 전위에 있는 조경수 마을 이런 것들이 잘 발전시켜서 어우러지면 세종시 전체가 정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장점을 이용해서 저는 정원 도시로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인증받은 토대 위에서 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원도시 박람회를 운영할 때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숙박 기능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라든가 하는 것을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완성된 뒤에 제가 별도로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에 또 설명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청 관계인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행복청하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네. 행복청하고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행복청뿐만 아니라 LH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강변을 관리하는 금강환경관리청, 또 수자원공사 다 유관기관이 협조함으로써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CBS 김학영 기자님. CBS 김학영인데요. 지금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님 발표하시는 내용을 저보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너무 사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정치적인 역학관계, 여야 간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이 정말로 추진이 되려면 우선 세종시 안에서 우리 세종시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우리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역량을 결집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의 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조직 개편을 앞두고 세종시청 내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민관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조직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앞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방향 같은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개헌한다는 것은 국가적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89년 이후로 우리가 헌법을 개헌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앉아가지고 될 문제 정도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는 다른 어떤 국가 권력 구조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그거를 법적주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종시민, 우리 40만 세종시민들의 생각이실 거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쭉 해왔던 또 주장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종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여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필요하다면 추진기구도 만들고 또 시민단체도 우리가 협조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DT뉴스 24 이희택 기자님. 예, DT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좀 약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이제 거대 담론이 워낙 오래된 의제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우선 공감대를 좀 넓혀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님이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나 로드맵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종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2027년, 2028년 완공 로드맵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개헌은 예를 들어서 2027년 대선 즈음을 목표로 두겠다든지 세종시법 개정안은 행정수도 개헌안에 앞서서 추진할 과제로 다가오는데 이런 목표 시점을 좀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법에서 이제 개정안의 방향성에서 보면 이제 신설 기관들의 입지는 세종시를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좀 표기했는데요. 그 전에 기존의 여성가족부라든가 법무부 감사원 등 그리고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내고 등 이제 13개 위원회의 어떤 설치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 설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오랜만에 좀 등장한 또 내용인데요. 도담동 구청 부지 활용을 좀 구체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좀 다가오는데
기본 구상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나가서 발표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십 정도 제가 제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년 마침 총선이 있다면 이제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국회가 개헌이 되면 개헌론이 시작해달라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언제 될지 또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한 건데 대통령의 결단이 임기 내에 될지 임기 뒤에 다음 기회에 될지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달라 언제까지를 정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기에는 제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세종시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완공되는 시점 즈음에는 세종이 어떤 도시인가의 법적 지위와 헌법성 지위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기관 같은 것도 지금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됐을지에 따라서 정부 기관 여부도 매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개헌이 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세종시가 수도로서 확실하게 그 신행정 수도로서 수도로서 헌법에 개정이 된다면 그것만큼 더 바랄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것이 또 그런 논의 때문에 정치적 또는 입법적 그리고 또 사회적 논란 때문에 시간이 한없이 지나간다면 제2의 대안도 있다라는 게 제가 제시한 대로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국가수도로 해서 서울은 국방, 외교, 경제를 담당하고 세종은 내정을 담당하는 그렇게 행정수도로서 이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세종시의 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한 예일 것이다 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전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좀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스팀 홍 기자님. 구청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죠. 세종시법의 구청 관련해서 만약에 세종시가 헌법이 개정이 되거나 해서 수도가 된다면 수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일개층제로서 이 시 읍면동 위에 시청이 넘쳐져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걸맞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세종시도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좀 하부기관, 행정기관으로서의 구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의 직급 문제도 다시 봐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생길 것입니다. 그런 세종시 특례법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우리가 추진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뉴스팀 홍 기자님. 네, 뉴스팀 홍근진입니다. 저도 당선 1주년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신 개헌하고 세종시법에 관한 건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3일 날 의회에서 문화관광재단 조례안이 제2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이번 달 15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이제 출범을 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에 업무가 로드가 많이 걸려 있다. 근데 거기다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관광 기능까지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의 재단 대표이사는 문화 전문가인데 거기에 지금 관광이 추가가 되면 거기 수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최근에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더불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시장님께서 당선되실 때 득표율이 52.8%였습니다. 굉장히 박빙의 승리를 하셨는데 그동안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매달 시장님의 업무 평가에 관해서 평가를 한 게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걸 보면 긍정평가가 45.1%, 부정평가가 42.9%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었는데, 문제는 그 긍정평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시장님께서 그 인기에 영합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여론의 그 동향은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득표율이 50.8%였는데 긍정평가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는 왜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려고 했냐면요, 정원도시 박람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자 보면 별도의 조직 내지는 별도의 법인이 필요할 텐데,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선 행안부 측에서의 승인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과도한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다면 문화와 관광을, 어차피 유대회나 또는 정원조직박람회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과 문화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화관광 조례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관광이 기능이 더해지면 조직도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조직이 더해지면 인사도 더해지는 것으로 해서 그 일을 추려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수장이야 수장대로 그 정관 규정에 따라서 선출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간의 인사는 임기가 전에 임기 되기 전에 사람을 어거지로 한 적은 없어요. 임기가 되면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적합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되는 분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여기가 낮다면 제가 부족한 것이겠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에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니스투데이 이용준 기자님. 네, 이니스투데이 이용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도 잠깐 들어있는 거긴 한데요. 경제시장에서 문화시장으로 발전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특별시 세종을 건설하시겠다는 말씀 자주 하셨고요. 그리고 세종시법 개정에도 이번에 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세종시만의 색을 입힌 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충,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특히 음연지역 주민들과 1박 2일 통해서 더더욱 말씀하셨고, 요 근래 들어서는 SNS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어떤 성과를 보셨는지,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시만이 가져야 하는 스토리텔링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볼거리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노잼 도시라기도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른 시도는 역사가 100년입니다. 우리 세종시 10년입니다. 100년의 역사와 그 100년의 말하자면 쭉 발자취를 가져왔던 시도와 세종시를 맞비교하고, 더더구나 다른 시도는 인구가 전부 다 적어도 150만, 300, 400만까지 다 가는 그런 시도인데, 우리는 30만, 40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거기와 맞비교해서 이쪽에는 있는데 왜 세종시는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종합적인 걸 고려하지 못하는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인구 40만의 도시하고 그럼 맞비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를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미래전략도시로 제가 표방을 한 만큼 관광으로도 또는 볼거리라고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0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에 무엇을 볼거리로 하고 무슨 스토리텔링을 마주 좀 마련했느냐라고 하신다면 아직 좀 이른 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혀있는 볼거리, 묻혀있는 스토리텔링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토리텔링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청년들하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랬어요. 세종시에 볼거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세종시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진품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프랑스의 조각가가 만들고 그거 프랑스 어딘가 박물관에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진품이 세종시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왕해물 부르는데 전이 초수의 왕해물에 가면 왕해물이 지금도 솟아나고 있고요. 그 왕해물의 맛을 보면 지금도 옛날에 세종대왕 때 시절에 맛을 봤던 그 탄산수에 그 톡 쏘는 맛이 아직도 있는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국립수목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세종시에도 수목원 있어요? 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국립수목원 가보시면 참 좋아요. 아직 나무나 이런 것들이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풍성하지는 못할 지언정 그러나 거기에 연못도 있고요. 창덕궁을 그대로 옮긴 우리 한옥 정자도 있고요. 정원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볼거리가 없다.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없다기보다도 부족하나마 있긴 있는데도 모른다고 한다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만들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면 제가 얼마든지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응다리도 볼 것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 이응다리 하나만 보면 무슨 볼거리 있겠어요. 그러나 이응다리에서 자전거 타고 즐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응다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연날리기 대회를 했듯이 이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낙화축제는 어땠습니까? 낙화축제 한번 처음 시에서 주관하는 건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정말 예상 인원이 너무나 많이 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지만 앞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거리와 스토리텔링을 하나하나 마련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